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7월 29일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종목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오전 10시 51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 오늘부터 여름 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올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종목 요청 들어왔던 거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D&T, 넥스트칩, 제테마, 숲, 셀트리온 제약, 휴림 로봇 요 6개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네, 그렇죠. 요 종목도 간단하게 정리된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D&T입니다. D&T 일봉 고점, 월봉은 저점 상태에 있고, 최근 실적이 흑자인 상태지만 최근 매출액이 급감하는 약간 안 좋은 실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PBR은 0.95 적정 수준, ROE는 12%, 부채 비율 14%, 배당은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바닥권 라인대에서 자사주의 매입 흐름이 있으면서 제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사주 수급 같이 연결되는 부분, 이슈도 자사주 취득, 성장성 또 2차전지, 최근 LG 엔솔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D&T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추가로 한 번 더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은 상당히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봉, 월봉 모두 저점 상태에 있고, 지금 22년에 상장 후에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적자인 약간 불안한 모습, PBR은 12로 역시나 고평가의 수치이고, ROE 적자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 부채 비율 530%, 굉장히 또 부채 비율도 높고, 배당 자사주는 당연히 없는 상태, 수급은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스텔란티스 자회사와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 협력 계약을 하면서 그래도 약간 호재의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성장성에는 차량용 반도체, 특히나 이런 흐름에서 이전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차량용 반도체, 로봇 성장성에 대해서는 따로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만, 최근에 한국 주식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상법 개정, 밸류업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관세에서 조금 유리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요런 넥스칩 같은 경우에는 또 요런 재무 상태가 또 워낙 불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 요런 가파르게 기술적으로 부각받으면서 올라가는 요런 종목들이 힘을 크게 또 못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제테마입니다. 이것도 일봉, 월봉 저점 상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실적은 적자이지만 매출액은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BR은 3.4로 조금 높은 편이고, ROE는 0%, 부채 비율은 200%로 역시나 조금 높은 편, 배당 자사주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재무적으로 불안한 모습도 분명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 중립, 하지만 이슈는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를 취득하면서 우리 기업 그렇게 재무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이 아니다, 이런 내용도 잠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성장성은 바이오 관련주, 역시나 미래에서는 바이오 관련주 좋은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약간의 이런 실적 개선, 그리고 확실한 뉴스가 나오면서,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 게 바이오 관련주겠죠. 그리고 숲입니다. 숲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저점 라인대에 있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고, 살짝 반등하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은 저점 상태에 있고, 월봉은 중간 정도의 지점에 있습니다. 실적은 흑자고 좋은 편이다. 그리고 이슈로서는 호실적 기대감, 7월 30일 바로 내일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한번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PBR은 2.5, 약간의
고평가, 그리고 ROE는 30%, 부채 비율 87%, 그리고 배당은 1.65. 그리고 자사주 매입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2020년부터 24년까지 꾸준하게 매입해주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실적은 또 굉장히 이런 실적 재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 플랫폼 계속해서 약간 유튜브가 계속해서 부각받으면서 요런 개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국한된 요런 플랫폼이 죽지 않을까? 요런 위기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지만 지금은 여전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굳건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일봉, 월봉, 중간 실적은 흑자인 상태, PBR은 5.79, 약간 고평가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ROE는 6%, 부채 비율 69%, 배당은 정말 거의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죠. 0.04%, 자사주 매입은 없고 수급은 중간 정도입니다. 요런 재무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PBR이 약간 높은 편이긴 하지만 바이오 관련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역시나 불안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요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보여준다는 이런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성장성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관련주의 흐름, 셀트리온과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림 로봇입니다. 효림 로봇 일봉은 중간 정도, 월봉은 저점 상태, 실적은 적자, PBR은 2.39,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PBR, ROE는 적자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채 비율 58%로 역시나 부채 비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고 그래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자사주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섹터 로봇 관련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요 정도 실적이면 나쁜 실적은 아니다. 전 이렇게 나쁜 요런 재무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 높고 정말 돈 못 버는 요런 종목들도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요런 기술주들에는 생각보다 많은데 그래도 약간의 재무 상태까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슈로는 최근에 자율주행 전문 기업 트위니와 협력하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및 물류 자동화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또 로봇 관련주 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껍데기만 있는 이런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역시나 성장성은 저는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좋은 실적을 내는 시점에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볍게 종목들을 브리핑 해봤고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DNT입니다. DNT 같은 경우 요런 바닥권 라인대에서 조정받을 때도 요렇게 자사주 매입이 있는 요런 수급의 흐름을 보면서 많이 설명드렸죠. 그 이후에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거의 5,000원대부터 상승해서 어느덧 7,000원대까지 강한 상승 흐름, 여전히 저는 이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부분도 세력의 매집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요 흐름에서 정말 고점 라인대가 4만원대였는데 조정받으면서 거의 5천원대까지 빠진 상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횡보로서 돌파할 때 긍정적인 차트를 만드는 모습이고 이제는 크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열린 공간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저항 라인 때 최근에는 요 7,600원 구간에 이런 매물대도 많이 잡혀져 있고 이렇게 저항이 만나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느끼는 부분, 다시 한번 7,600원 돌파됐을 때 한 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추세가 거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런 라인을 그어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요 21선 지지 라인 때 추세선 지지 받으면서 눌림목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단기적으로 더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요 241선과 올라오는 61선, 121선, 볼린저 밴드 하단 요 가격대 6,400원대까지
빠졌을 때는 강한 지지 라인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 상승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지지 포인트들 저항 구간들 같이 생각하시면서 아직은 열린 구간이 많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유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은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은 지금 사실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적자가 상장 이후에 끊임없이 적자인 모습, 흑자로 이렇게 변환하는 모습은 또 한번 보여줘야만 다시 한번 거의 이런 바닥권 라인대에 있는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가총액 993억 굉장히 또 소형주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에 대한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 있고 그리고 과거에 요 저점 지지 있었던 부분은 5,000원대 정말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요 5,000원대 혹시나 깨고 내려갔을 때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수급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 그래도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지지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추세선 한번 그어본다면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선이 하나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추세 라인 때 그래도 최근에 살짝 횡보로서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000원대 굳건히 버티면서 조금은 더 옆으로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살짝의 이런 거래량과 수급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버티면서 조금은 더 횡보하면서 이평선 모임 구간에서 돌파 나왔을 때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수평 저항 가격대는 요 7,000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강하게 지지를 받아야 됐을 구간인데 이제는 저항으로 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00원 돌파, 5,000원 지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테마입니다. 제테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금 저점 라인 가격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저점 지지가 강한 구간은 대략 5,800원 거의 6,000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선을 크게 그어 봤을 때 한번 체크해 본다면 요 정도 각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바닥권 라인대에서 길게 횡보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이렇게 살짝의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명확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바닥권에서 그래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 보니까 이평선 라인대들이 점점 모이려는 특성도 분명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 모인 상태에서 241선과 이런 전고점 저항이 있는 구간 대략 8,000원대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면 제가 금방 그어드린 요 추세선을 만나는 가격대도 대략 8,000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8,000원대 돌파했을 때 열린 공간에 대한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나 추가 조정이 왔을 때는 요 6,000원대를 절대 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도 보고 있으니까 요것도 지지 라인 때 6,000원 지지 그리고 요 7,000원 후반 거의 8,000원대 요 저항 돌파 저항과 지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숲입니다. 숲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위치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 이렇게 바닥권 횡보할 때 이것도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요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 구간 라인 때 86,000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이평선 5개가 모이는 구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실적 발표가 바로 7월 30일 내일 있는데 그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는 요 최근에 저항받고 있는 95,000원대 돌파되면서 다시 한번 열린 공간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돌파됐을 때 저항 전고점 가격대가 대략 13만원대까지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13만원대까지 열린 부분을 통해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적이 기대와 다르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요 86,000원대를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조금은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86,000원대 지지와 추가 상승했을 때 95,000원대 돌파되는지 단기적인 요 저항과 지지 라인
먼저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그래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고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 터진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것도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조정 많이 받은 상태, 고점이 요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횡보로서 점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세 돌림의 흐름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열린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요 박스권 그리고 있는 가격대 대략 6만원 정도가 저항 라인으로 잡혀져 있는 것 같네요. 6만원 구간 라인대 돌파되면서 추세 돌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명확한 지금 지지 가격대는 4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45,000원대 지지 부분, 저항 구간은 대략 요 6만원대 가격대를 넘기면서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위치 바닥권에서 거래량들 점점 들어오면서 세력의 매집 형태를 보여준 상태에서 오랜 기간 가격과 기간 조정 받았기 때문에 요 구간 45,000원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점점 추세를 돌아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이런 구간들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이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 나왔었죠.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설명 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는 강하게 만들어지는 모습,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쌍봉의 형태를 만들면서 급하게 조금은 더 하락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로봇 관련주들, 이런 기술주들이 최근에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죠. 워낙 저평가 종목들, 상법 개정 이런 종목들이 많이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휴림 로봇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조정이 강한 구간이지만 조정이 더 강하게 나왔을 때는 요거 61선, 121선 그리고 수평 지지 가격대 대략 2,000원에서 2,300원대 요 가격대까지 혹시나 거의 반등 없이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봉을 그렸던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은 더 기다리면서 봐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가 언젠가는 부각을 받는 요 시점이 다시 한번 무조건 올 것 같아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시기를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 추세선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2,000원 요 가격대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일단은 버텨내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상승을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